가정 방문 98번 했지만 점점점입니다. 자, 이거 저희가 정말 자주 여러 번 전해드렸던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 30대 엄마가 3살짜리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두고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아이가 숨졌던 그 사건. 먼저 간단히 정리부터 좀 하고 가죠. 네, 이게 지난달 말에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3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어머니는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또 딸이 숨진 상태에서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 갔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서 남자친구 집에 갔었고요. 그러다가 지난 7일에 다시 귀가해서 119에 뒤늦게 신고를 했었습니다. 당시 딸이 죽어서 무서웠다. 그리고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이 소식을 다시 전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그 해당 지역의 아동보호기관에서 100차례 가까이 집을 직접 방문을 했다. 정확하게 98번 정도라고 하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71회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이라고 그러죠. 아보전에서 한 27회 정도 방문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순간에 아이에 대한 약간의 학대 정황이 보여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 관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사례 관리를 했는 상황이었고 사실 아이를 어린이집에 좀 보냈으면 어떨까라고 강권을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보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열심히 했는 것 같아요. 제가 행정복지센터와 아보전에 있는 그분들에게 비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분명히 그 안에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걸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가에서. 그럼 이런 기관에 그 어머니를 좀 보내서 스트레스 관리를 조금 했으면 물론 그 당시에는 아이에게만 집중했겠지만 지금 맞추고 난 다음에 그냥 제가 더 아쉬운 점은 그 어머니를 조금 스트레스 관리를 조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참 지울 수가 없네요. 근데 아동학대 조짐을 발견을 했으니까 그 보호기관이 그렇게 여러 번 찾아갔던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인천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방임이 우려되는 가구여서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안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동구와 인천시 아보전이 어린이집 등록 절차를 알려주면서 등원을 권유했는데 코로나 등을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40만 원의 아동수당은 계속 받았다고 하고요. 또 미혼모 지원센터 측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것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제가 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지금 우리 송 기자가 설명한 대로 어린이집에 이렇게 가라고 권유를 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대신 4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자, 어떤 분들이 댓글에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일부러 안 보낸 거 아닐까?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합리적 가능한 의심이죠. 네, 합리적 의심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 엄마가 계속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양육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한 건 사실은 아이를 잘 기르고 싶은데 도움을 달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승희 의원님께서도 그 엄마가 스트레스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스트레스 관리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도우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이런 이제 케이스를 이렇게 기관들하고 케이스를 다루면 그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 본인의 스트레스를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본연의 임무는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방임도 학대인데 그 방임을 해버리고 학대를 하고 본인의 스트레스를 나가서 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그 여론을 보면 약간 찬반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자체 혹은 이 아동보호기관이 형식적으로 상담을 하고 관리를 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 엄마처럼 작정하고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그렇죠. 돈을 받을 생각에 이렇게 어린이집도 안 보내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라면 그 가가호호 잠깐 방문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알겠느냐.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학대가 적극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도 당연히 학대지만 방임, 유기도 학대거든요. 이 방임적인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동복지지원센터에서 이걸 우리가 좀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계속 문의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력 효력 같은 게 이제 법상에 없기 때문에 권고 정도만 가능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눈에 띄는 학대 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밖에 못했던 걸로 보이고요. 추후에 이 사실은 아동복지법상 학대는 상당히 아주 넓게 인정이 되거든요. 뭐 방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방임 상황이 보인다 그러면 뭔가 좀 권한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법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승 의원님, 네네. 일단 그냥 그 아동보호기관에서 뭐가 돼서 딱 봐서 아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탁 오면 뭐 좀 강제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저희들 뭐 아동정책조정회의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적각분리제도의 시행이라는 걸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법이 바뀌어서 올 3월 달부터는 적각분리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그 정책을 이야기를 할 때 국무총리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2번 이상 아동학대 방임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적각분리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첫 번째 딱 그런 어떤 방임이 일어났을 때 원가정 보호주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적각분리제도가 시행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러한 방임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적각분리제도가 시행될 수 있어서 언제나 그 부분이 고민인 거예요. 정말 원가정에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그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가장 맞을 것이냐 아니면 그런 학대가 있을 때 바로 적각분리제도를 취해서 다른 시설로 보냈을 때 그 아이가 건전한 대한민국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의 고민인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양가의 감정은 부모에게도 보내는 것도 어렵지만 시설로 보내는 것도 시설이 너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을 때 제가 보내자라고 강조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시설이 너무 작고 너무 적고 또 시설이 불충분하다 보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책을 만들어 갈 때 언제나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자, 소장님,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희 지난주까지 이 소식을 전해드릴 때 이 지금 3살짜리 딸아이는 죽고 방치된 끝에 또 이 여성의 몸에는 지금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잉태된 아이가 지금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이가 또 있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한 아이가 첫째고 예. 둘째 아이가 있었대요. 그 예. 같은 아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있었는데 그 둘째 아이를 집에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산을 하는 것을 첫째 아이, 사망한 아이가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아버전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아이에 대한 그 방임이나 학대 정황이 있다. 왜냐하면은 너무 아이가 어린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혼자 출산하는 거를 보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집에서 네,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주위에서 보기는 시작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방임을 학대로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로 일하느라 바쁠 수도 있고 아파서 바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아이를 방임하는 게 어느 정도가 학대인가.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래도 어쨌든지 엄마랑 사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고 또 사실인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방임됐을 때 그 아이가 처한 위험성을 찾아내는 게 면밀히 찾아내는 게 위험한데 근데 이 경우에는 저는 분리가 됐어야 됐다고 보는 게 한 번 이 엄마가 첫째를 돌보미한테 맡기는 찾아가지를 않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가정으로 분류되었었어야 된다. 아이를 맡기고 나 몰라라 했다는 겁니다. 네, 한동안 연락을 두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완전히 그냥 내팽겨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엄마임이 드러났던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